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 지구,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저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 지구와 똑같이 생명체가 숨쉬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런 곳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기적 같은 행성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밤하늘의 신비는 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끌림과 함께 막연한 기대감을 안겨주었죠. 지금부터 우리는 인류가 밤하늘을 보며 꿈꿔왔던 또 다른 지구에 대한 오랜 로망과 과학이 밝혀낸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파헤쳐보는 지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 속에서 인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행성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를 되새기게 될 겁니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주 먼 옛날 인류가 불을 피우고 동굴에 몸을 의지하던 시절부터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은 그들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저 멀리 보이는 빛들이 또 다른 세상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어쩌면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인류의 보편적인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우주는 그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점들의 집합이었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상상력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소설과 신화 속에서 예계 행성들은 때로는 신들의 거처로, 때로는 상상 속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낙원으로 묘사되곤 했죠. 인류는 그렇게 우주적 고독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 미지의 행성을 향해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염원은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외계 행성 발견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케플러 우주망원경, TSS, 테스, 2선, 그리고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관측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우리는 태양계 밖의 수많은 행성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행성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면서 인류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에 불과했던 외계 행성의 수는 이제 수천 개를 훌쩍 넘어서며 마치 우주지도에 점을 찍듯 은하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과학자들은 거대한 망원경과 정교한 분석 기술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들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때로는 항성의 빛이 행성에 의해 가려지는 미세한 변화를 통해, 때로는 항성의 흔들림을 통해 행성의 존재를 추론해냈죠. 이처럼 놀라운 과학적 성취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듯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지구와 똑같은 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인류는 환호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예계 행성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주가 품고 있는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우리는 막연한 상상 속의 우주를 넘어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우주의 경계선을 탐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밤하늘 저편에 숨어있을 또 다른 지구를 꿈꿨습니다. 미지의 외계 행성들이 속속 발견될수록 혹시 그곳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죠. 마치 광활한 우주에 흩뿌려진 보물 지도를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듯 망원경과 분석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외계 행성 목록을 보며 인류는 머지않아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부신 발견의 기쁨도 잠시,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들여다본 외계 행성들의 실제 모습은 매혹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기대했던 푸른빛 행성이나 생명체가 숨쉬는 오아시스 같은 풍경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망원경과 스펙트럼 분석 기술이 밝혀낸 그들의 민낯은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경고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림책 속의 아름다운 행성들이 현실에서는 혹독한 환경으로 가득 찬 곳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행성들은 표면이 온통 펄펄 끓는 용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붉은 용암이 강처럼 흐르고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하는 모습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죠. 또 다른 행성들은 태양과 너무 가까워 대기가 모두 증발해버린 뜨거운 암석 덩어리이거나 반대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얼어붙은 얼음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은커녕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거대한 가스 행성들도 많았죠. 목성이나 토성처럼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 단단한 표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행성들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착륙하려 한다면 끝없이 깊은 가스층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겁니다. 이처럼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성은 항성 바로 옆을 맹렬한 속도로 공전하며 한쪽은 영원히 나디고 다른 한쪽은 영원히 밤인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행성은 거대한 방사선 폭풍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꿈꿨던 또 다른 지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찾기 어려운 보물이었던 겁니다. 우주는 광대했지만 그 광대함 속에는 생명에게 허락되지 않은 가혹하고 냉혹한 조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처럼 외계 행성 탐사는 인류에게 우주의 경이로움과 함께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동시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 뒤에 숨겨진 복잡한 과학적 계산을 보게 된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골디락스 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동화 속 골디락스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숲을 찾았듯 행성도 항성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골디락스 존에 있다고 해서 모든 행성이 생명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액체 상태의 물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생명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섬세한 조건들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지구처럼 안정적인 대기가 필요하죠. 유해한 우주 방사선이나 운석 충돌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고 온실 효과를 통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대기가 없다면 생명체는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지구를 감싸는 강력한 자기장도 필수적입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과 같은 치명적인 입자들로부터 지구의 대기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대기는 서서히 우주로 흩어져 버리고 행성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행성 자체의 크기와 내부 활동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크기는 대기를 붙잡아두기에 충분한 중력을 제공하고 지구 내부의 활발한 지질 활동은 대기와 해양의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원소들을 순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렇듯 우리가 생명체 거주 가능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단순히 물이 있을 만한 온도가 되는 것을 넘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처럼 수많은 요소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를 탐험할수록 우리는 지구라는 존재의 놀라운 특별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앞선 이야기에서 생명체가 번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깊이 살펴보셨죠. 단순히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만한 온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생명이 싹트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지구를 감싸는 안정적인 대기와 강력한 자기장, 그리고 행성 자체의 적절한 크기와 꾸준한 내부 활동까지 마치 정교하게 맞물린 시계처럼 수많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생명이 싹트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외에 또 다른 생명체와 문명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어왔지만 막상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외계 행성들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외계 행성들의 실제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설렘 가득한 기대감에 부풀어 상상했던 푸른 행성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이고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행성들은 모항성에 너무나도 가까이 붙어 있어 표면 전체가 펄펄 끓어오르는 용암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는 붉은 유황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뜨거운 암석이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르는 모습만이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행성들은 모항성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 영원히 얼어붙은 얼음의 세계였죠. 태양계 외곽의 명왕성처럼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혹시나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까 기대해보지만 그마저도 영하 수백 도에 이르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명체가 번성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외계 행성들은 중력이 너무 강해 거대한 가스층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대기 자체가 아예 없는 척박한 암석 행성이었습니다. 강력한 태양풍과 같은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설령 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증발하거나 얼어붙어 버리는 곳들이 대다수였죠. 심지어 행성 자체를 비추는 모항성도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강력한 플레어를 수시로 뿜어내거나 수명이 극히 짧아 설령 생명체가 발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화하고 번성할 시간을 주지 않는 불안정한 별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이렇듯 우리가 발견한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은 하나같이 지구와는 너무나도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그렇게 흔한 것일까요?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지구, 즉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들이 분명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대기와 강력한 자기장, 그리고 생명체에게 우호적인 모항성과 같은 복합적인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행성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억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낮은 기적에 가까운 우연들이 겹겹이 쌓여야만 비로소 생명체가 싹트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별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춘 행성은 어쩌면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를 만한 온도를 넘어 생명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행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며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불편한 현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겸허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활하고 혹독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단순히 수많은 행성 중 하나가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안식처이자 기적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또 다른 지구는 어쩌면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바로 이곳 지구일지도 모른다는 심오한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수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이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주의 심연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기대는 점차 겸허한 깨달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지만 그중 단 한 곳도 지구만큼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치 거대한 우주라는 도서관에서 수십억 권의 책을 훑어보았는데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책은 오직 한 권뿐이었다는 깨달음과도 같다고 할까요? 이러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푸른 행성, 지구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일 겁니다. 광활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우주의 스케일 속에서 지구는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을 품고
키워낸 유일무이한 요람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죠. 안정적인 대기, 적절한 온도,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자기장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은 오직 지구뿐이라는 것을요. 우주를 탐사하며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고향 행성에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새삼 깨닫는 일이었죠. 우리는 외계 행성을 탐구하며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에 감탄했지만 그 탐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유일한 터전인 지구를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멀리 떠났던 여행자가 온갖 풍경을 보고 돌아와 비로소 자신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구는 인류에게 주어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경이로운 선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지구인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토록 특별하고 소중한 지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외계 행성 탐사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인류가 우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가장 중요했던 또 다른 지구는 바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행성이었다는 사실으로 이제 우리는 이 기적 같은 푸른 별을 지키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우주에 대한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그 모든 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있을 테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주적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또 다른 지구가 실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유일무이하게 생명을 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지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